국내외 모든 실시간 스포츠 경기는 토플릭스에서 무료로 중계해드립니다. 또한 토플릭스 내 스포츠 분석 패널을 이용하여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토작각,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감사합니다.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아산이 이희균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친다. 직전 제주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줬으나 최전방 화력 부족이 아쉽다. 최강록 허율의 투톱은 다소 어색한 호흡을 보이고 있다. 안영규 변준수의 수비 라인은 제공권과 라인 컨트롤로 안정적이며 정호연 이강현의 수비 가담으로 탄탄한 두 줄 수비를 형성한다. 전북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문선민 안드리고를 활용해 속공 전개를 시도한다. 대구전에서 3-1 승리를 거두며 후반 막판 집중력을 보여줬으나 티아고와 이승우의 부진이 공격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홍정호 박진섭의 수비 라인은 빠른 발과 제공권을 기반으로 경고하며 한국영 보아탱의 삼선 조합도 재가동되면서 수비 안정감이 향상됐다. 코멘트 광주는 안정적인 수비 라인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전북은 보수적인 경기 운영으로 광주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양팀 모두 공격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대구는 3-4-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정치인 바셀루스를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시도한다. 직전 전북전에서 1-3으로 패하며 후반 막판 집중력 부족이 드러났다. 세징야와 이탈로의 부상으로 화력이 저하됐으며 대체 출전한 정재상의 고립이 심각하다. 하지만 김진혁의 복귀로 고명석 카이오와 함께 수비 라인이 안정적이며 제공권 우위로 인천의 단순한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제르소 음포크를 활용한 지공 전개를 펼친다. 대전전 1에서 2패배로 강등이 확정되었지만 마지막 경기인 만큼 공격적인 접근이 예상된다. 무고사의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이 주를 이루나 대구의 103을 공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요니치 델브리치의 수비 라인은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며 대구의 약해진 화력을 상대로 대량 실점 가능성은 낮다. 코멘트 인천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의 공격 패턴은 대구의 탄탄한 수비에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역시 공격 전개가 약해진 상황에서 역습의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두 팀 모두 득점 기회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무승부가 유력하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대전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속공 전개를 선호하며 최건주 윤도영을 중심으로 측면 돌파를 시도한다. 직전 인천전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잔류를 확정했지만 아론과 안톤의 결장으로 수비 라인이 불안하다. 대체 자원으로 김현우, 이정택이 출격하지만 조직력은 평소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사 김준범의 단순한 침투 패턴은 제주의 밀집 수비를 뚫기 어려울 것이다. 제주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갈레고 남태희를 중심으로 역습을 전개한다. 광주와 영영으로 비긴 최근 경기에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었다. 송주훈 정훈의 수비 라인이 안정적이며 한종무 최영준의 활발한 활동량과 임창우의 측면 수비 지원으로 촘촘한 방어를 구축 중이다. 다만 서진수 유리가 고립되는 경향이 있어 대전의 수비를 공략하기엔 다소 부족하다. 코멘트 두 팀 모두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 득점 기회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대전은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제주는 공격력에서 다소 약점이 있다. 느린 템포의 지루한 공방 끝에 무승부가 예상된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OK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3-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0-3 패배를 기록했다.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블로킹 14에서 15, 서브 0에서 1,
범실 16에서 25의 결과. 새롭게 영입한 크리스는 3세트 이후 웜업존으로 밀려났지만 상대전 맞춤으로 준비한 블로킹과 디그 시스템이 끈질긴 배구의 모습을 보여줬고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고른 활약이 나타난 경기. 반격 상황에서 신호진이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득점을 해줬고 196cm 아웃사이드 히터 장빅농도 힘을 보탰던 모습. 또한 이민규 세터가 오랜 부상에서 돌아와 2세트 이후부터 빠른 토스로 상대 블로킹의 박자를 흐트러 놓는 데 성공했다. 대한항공은 직전 경기 홈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3영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상대로 3일 승리를 기록했다. 3연승 흐름 속에 블로킹 12-5, 서브 4영, 범실 22-22의 결과. 유스바니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막심 지칼로프가 3경기 연속 203cm, 러시아 출신의 왼손 아포짓의 모습을 보여줬고 정지석의 활약이 더해진 경기. 막심 지칼로프를 아포짓을 투입하는 대한항공의 세터 아포짓 더블 스위치는 전술은 사이드 블로커를 3차례 더 기용할 수 있는 용병술이며 전위에서 전혀 다른 유형의 공격을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나타난 모습. 또한 정한용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한 선수 세터의 분배도 좋았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새롭게 영입한 외국인 선수 크리스의 비상은 없었던 OK저축은행이었다. 반면 대한항공은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을 일주일 앞두고 대체 외인으로 대한항공에 합류해서 3경기 동안 52점을 기록했던 막심 지칼로프가 한 선수 세터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요스바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고 정지석이 높은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화력 대결에서 우위를 보여줄 것이다. 추천 배팅 대한항공 승 오버. 한국은 직전 경기 홈에서 인도네시아 상대로 86-78 승리를 기록했다. 승리는 기록했지만 귀화 선수였던 나거나가 5월부로 대한민국 농구협회와 계약이 끝난 상황이라 김종규, 하윤기의 이탈로 빅맨 전력이 많이 약화된 모습이 나타났고 허운까지 왼손 엄지손가락 골정으로 이탈하게 된 공백도 피할 수 없었다. 호주와 경기에서는 이승현과 6cm의 센터 이원석이 골밑을 책임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포워드와 가드로만 구성하는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호주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태국 상대로 100일 48 승리를 기록했다. F2버 랭킹 91위 태국은 자신들보다 F2버 랭킹이 높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73-56 승리를 기록했다. 현역 NBA 선수들이 빠졌지만 지난 2월 한국과 경기에서 21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한 대표팀 경험이 풍부한 닉 케이와 14득점, 8어시스트를 적립했던 대한 바실 예비치를 비롯해서 NBA 스카우터들이 주목하고 있는 220cm 유망주 로코, 지 카르스키와 호주 두부리그 NBA런에서 올해 3점슛 성공률 44%를 기록 중인 제이컵 퍼피가 한국으로 왔다. 또한 196cm의 장신가드 타란 암스트롱을 비롯해서 3점슛을 장착하고 있는 빅맨 조시 베넌의 몸싸움에 능한 조던 헌터까지 2m 이상의 선수가 6명이 포진해 있는 전력이다. 코멘트 호주는 NBA 선수들 없이도 2017, 2022 F2버 아시아컵 우승을 차지한 팀이다. 한국은 1차전에서 21득점, 14리바운드를 기록한 라거나를 비롯해서 핵심 자원의 이탈이 치명타가 될 것이다. 추천 배팅 호주 승 161.5 오버. KB는 팀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박지수가 해외 진출을 선언하면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전력이 많이 약해진 팀으로 강희3 1옵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운데 허예은과 김민정, 나윤정과 여뮤나가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고 아시워 쿼터로 새롭게 합류한 나가타모에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 같다. BNK는 이번 시즌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팀으로 안혜지와 이소희가 버티는 국가대표급 가드라인이 앞선을 책임지고 프런트코트는 박혜진과 김소니아라는 두 베테랑이 합류하면서 전력이 좋아졌다. 여기에 아시아 쿼터로 들어온 이이지마, 사키도 중요한 롤을 맡을 수 있고 변소정과 김정은 같은 어린 선수들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코멘트 KB는 강희슬과 허예은, 나윤정과 나가타모에
여뮤나까지 5명의 출전 시간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해주와 김소담을 비롯한 다른 벤치 멤버들의 활약이 꾸준하지 않아 시즌이 흘러갈수록 로스터의 힘이 조금씩 빠질 것 같다. BNK는 직전 경기 패배로 개막 후 이어진 연승이 중단됐지만 로스터의 힘은 여전히 탄탄한 편. 인사이드와 외곽의 조화가 다른 팀에 비해서는 뚜렷한 레벨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BNK가 유리할 것 같다. 추천 배팅 BNK 승 124.5 오버. 흥국생명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정관장 상대로 3영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도로공사 상대로 3일 승리를 기록했다. 8연승 흐름 속에 블로킹 10에서 11, 서브 6-4, 범실 15에서 17의 결과. 배구여제 김연경이 건재한 가운데 아포지 스파이커 투트쿠가 193cm의 큰 신장을 이용한 타점 높은 공격을 선보인 경기. 피치 정윤주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이고은 세터가 중심을 잘 잡아줬고 신현경 리베로는 몸은 던지는 허슬 플레이와 안정적인 서브 리시브로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현대건설은 직전 경기 홈에서 IBK 기업은행 상대로 2에서 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상대로 3일 승리를 기록했다. 7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블로킹 16, 서브 5-4, 범실 25-24의 결과. 모마 정지훈, 양효진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의 분배는 잘 되는 모습이었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린 경기. 공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정지훈의 리시브가 흔들렸고 범실이 많았던 탓에 상대에게 반격의 기회를 허용했고 기록되지 않은 범실성 플레이도 많았던 상황. 코멘트 접전의 상황에서 에너지를 찾고 공격과 스킬에 집중하는 능력에서 현 시점에는 흥국생명이 앞선다. 다만 쌍포 김연경과 투트쿠의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상대 블로킹을 흔들 수 있어야 하는데 양효진, 이다현의 높이를 뚫지 못한다면 경기는 접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추천 배팅 현대건설 승 오버. 사우샘프턴은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페르난데스 랄라나를 중심으로 역습 전개를 시도한다. 하지만 암스트롱 아처가 포스트 플레이에 약점을 보여 공격 전개가 단조롭다. 직전 울버햄튼전에서 수비 실책으로 패배했으며 베드나렉과 램즈데일의 부재로 인해 스티븐스 하워드 벨리스의 조합이 출격할 예정이다. 이들은 호흡이 나쁘지 않지만 리버풀의 강한 압박을 버티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지공 전개를 펼친다. 디아즈 살라 누네즈의 삼각편대는 강력하며 흐라벤베르흐 맥 알리스터의 전진 패스는 상대를 효과적으로 공략한다.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상대를 압도하며 공수 밸런스를 입증했다. 아놀드의 결장에도 반 다이크 코나테의 수비 라인이 탄탄하며 사우샘프턴의 역습을 손쉽게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리버풀이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사우샘프턴의 역습은 리버풀의 탄탄한 수비에 막힐 것이며 리버풀의 공격 라인은 사우샘프턴의 불안정한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우샘프턴의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대량 득점보다는 무난한 리버풀의 승리가 예상된다. 추천 배팅 리버풀 승 3.5 언더. 입스위치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허친슨, 델랍, 쉬모딕스를 중심으로 속공 전술을 펼친다. 직전 토트넘전에서 역습으로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 튀양제브의 복귀로 오세이 버지스와 안정적인 백삼을 형성하며 몫이 카유스테의 수비 가담으로 밀집 수비를 완성하고 있다. 메뉴의 새로운 전술 적응도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메뉴는 아모림 감독이 처음으로 3에서 4-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페르난데스 아마드 레시포드가 공격을 이끈다. 직전 레스터전에서 공격적인 장면을 연출했지만 아마드의 새로운 역할 적응 여부가 변수다. 수비는 맥과이어 부상으로 마르티네즈 에반스 더 리우트의 103이 구성되며 조직력이 다소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
우가르테 카세미로의 조합이 수비 안정화를 지원할 것이다. 코멘트 입스위치의 촘촘한 수비 조직력이 메뉴의 새로운 전술 적응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메뉴의 공격 자원들은 여전히 개별적인 돌파 능력을 갖추고 있어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경기 주도권은 메뉴가 가져가겠지만 수비 라인의 불안정으로 무실점은 어렵다. 메뉴의 근소한 승리가 예상된다. 추천 배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 2.5 오버. 나폴리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속공과 점유율 중심의 축구를 선호한다. 직전 인터 밀란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흐비차는 올 시즌 7골 5도움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적을 유지 중이고 폴리타노도 리그 내 3골 4도움으로 안정적인 페이스를 보여준다. 다만 맥토미니가 공격 전개를 책임지는 동안 루카쿠의 고립이 잦아 대량 득점은 쉽지 않다. 수비에서는 라흐마니와 부온 지르노의 견고한 조합이 돋보이며 디 로렌조의 103가담으로 수비 안정성을 더한다. 로마는 라니에리 감독의 3-4-2-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디발라의 창의성에 크게 의존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최근 볼로냐전에서 2-3으로 패하며 수비 불안이 재확인됐다. 도브비크는 나폴리의 견고한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은디카 만치니 첼리크로 구성된 103은 나폴리의 빠른 전환을 견제하기 위해 활동량 높은 코네의 지원을 받는다. 공격 전개가 다소 단조롭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코멘트 나폴리는 속공을 중심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만 루카쿠의 고립과 로마의 촘촘한 수비 조직으로 인해 결정력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반면 로마는 디발라 중심의 단조로운 공격과 나폴리의 수비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두 팀 모두 세밀함이 부족한 공격 운영으로 인해 무승부 가능성이 높고 언더 경기가 예상된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레가네스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무니르와 크루즈를 중심으로 속공을 전개하는 전략을 선호한다. 직전 세비야전에서 1-0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은 답답했고 페널티킥을 통해 가까스로 승점 3점을 확보했다. 데 라푸엔테는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수비에서는 나스타시치와 곤잘레즈가 안정적인 호흡을 보이지만 프란케사와 타피아의 결장으로 전체적인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의 강력한 공격력을 감당하기엔 한계가 예상된다. 레알 마드리드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지공과 점유율 축구를 선호하며 비니시우스, 음바페, 디아즈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강점이다. 오사수나전에서 4-0 대승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공격력을 과시했다. 벨링엄은 전진성과 득점력을 겸비한 활약을 펼치며 올 시즌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고 모드리치의 창의적인 패스도 여전하다. 하지만 수비 라인은 밀리탕, 카르바알의 부상으로 불안정하며 발베르데가 임시 풀백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상대 역습에 취약할 수 있다. 코멘트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 전개에서 레가네스보다 월등하며 밀집 수비를 뚫을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레가네스는 단순한 공격 패턴과 불안정한 수비 라인으로 인해 대량 실점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불안은 레가네스의 역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남겨둔다. 레알 마드리드 승과 오버 배팅이 적합하다. 추천 배팅 레알 마드리드 승 2.5 오버. 라치오는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점유율 기반의 지공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최근 몬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두며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 자카니와 이삭세는 날카로운 측면 돌파로 리그 내에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디아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을 조율한다. 그러나 타바레스의 부상으로 제공권 활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수비에서는 로마뇰리와 힐라가 빠른 발과 제공권을 겸비한 안정적인 조합으로 상대 공격을 억제한다. 볼로냐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지공과 측면 플레이에 집중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직전 로마전에서 3-2 승리를 거두며 공격력이 돋보였지만
에비샤와 은도이의 부상은 큰 손실이다. 오르솔리니는 리그에서 5골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공격 자원으로 활약 중이지만 오드가르드가 미드필더로 내려서면서 공격의 날카로움이 감소했다. 수비에서는 루쿠미와 뷰케마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느린 발로 인해 라치오의 빠른 측면 공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코멘트 라치오는 조직적인 수비와 창의적인 중원 운영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볼로냐는 주축 자원의 부상으로 공격에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팀 모두 지공을 선호하지만 라치오가 공수 밸런스에서 우위를 점하며 한 골 차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라치오 승과 오버 베팅이 유효하다. 추천 베팅 라치오 승 2.5 오버. 빌바오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빠른 측면 돌파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직전 바야돌리드전에서 1-1 무승부를 거두며 극적인 득점으로 승점 1점을 챙겼다. 니코와 이냐키가 측면 공격의 중심이며 산색과 구루세타의 부상 복귀로 공격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수비는 예라이와 파레데스가 견고한 조합을 이루며 아길의 사발라가 시몬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 두 줄 수비와 빠른 전환이 소시에다드의 지공을 억제할 수 있는 강점이다. 소시에다드는 4-3-3 포메이션으로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지공 전개를 선호한다. 최근 컵 대회에서 하부리그 팀을 상대로 5-0 대승을 거뒀다. 베커와 쿠보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오야 르사발이 포스트 플레이에 약해 유기적인 공격 전개에 한계가 있다. 수비에서는 수벨 디아의 부상으로 아구에르드와 엘루스톤도가 짝을 이루며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수비맨디의 결장은 3선 수비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코멘트 소시에다드는 점유율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빌바오의 두 줄 수비를 뚫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다. 빌바오는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통해 효율적인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빌바오의 승리와 언더 베팅이 적합하다. 추천 베팅 빌바오 승 2.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토플릭스 스포츠 중계 방송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 또는 링크를 통하여 토플릭스 가족방에 참여를 바랍니다. 스포츠 중계는 구글 검색 토플릭스. 감사합니다.